안녕하세요, 닥터설전 이동훈입니다. 오늘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, 오늘은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세 번째 화를 이제 같이 시청을 해 보실 건데요.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모셨습니다. 저의 첫째 아들 이민준 씨인데,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자고 있는 시간이긴 한데 같이 드라마를 시청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스리생 시즌2 세 번째 화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. 뿅! 지금 자연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? 아기 머리가 산도에 끼어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태아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조금씩 아기 심박동도 불안정해지고 있고요. 의사는 애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제한적인 하자고 하는데, 근데 또 보호자분들 중에서 저렇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보통 이제 뭐 3방, 4방이라고 해서 환자가 오고 나가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방을 여러 개 해서 교수님이 이 방 저방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지. 제일 좋은 건 이제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, 사실 저 핸드폰 같은 거는 그냥 갖고는 있어. 왜냐면 혹시 어떻게 전화 올지 모르니까. 의사들은 또 생각하는 거죠. 뭐 힘있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엄청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, 아닌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, 저러면 안 되죠. 그러니까 흉관삭관이라는 게 기흉 환자에게 공기가 차는 거거든. 그걸 빼줘야 돼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, 기본적인 술기긴 한데 보통 전공의들이나 그때 많이 하지, 사실 대학 교수 스텝이 됐을 때는 진짜 안 하지. 저렇게 반말 잘 안 하는데, 같은 교수는. 교수가 저렇게 응급실 내려가지고 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온다니까 자기가 하던 외래도 하다 말고 좀 온 것 같은데, 레지던트가 저런 술기는 훨씬 잘합니다. 왜냐? 매번 하니까. 근데 교수는 안 하거든요. 원래 암이 있었으니까 재발하는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혈관도 괜찮고. 이제 저기서 문제가 뭐냐, CT는 수백 장을 찍는 거거든요. 컷을 다르게 해서. 그래서 딱 저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뷰를 이렇게 쭉 내리면서 봐야 되는데, 조금 아쉽네요. 저거는 단면 하나만 보고 알 수가 없거든요. 아버님은 원래 암이 심하지 않으셨고 수술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완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보통 이제 뭐 암에 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이제 암이 뭐 완전히 나았다고 판단하는 보통 기준이 한 5년이거든. 보통 이제 암은 완치가 될 때는 5년 생존율이라고 봐요. 5년 후에 괜찮으면 보통 이제 완치됐다고 하는데, 이제 여기서는 작다 보니까 전문가가 약간 아주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, 뭐. 완치라고 이렇게 딱 안 했어요. 완치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지. 의사 입장에서 진짜 쉽지가 않아. 그래도 누군가가 있으면 저렇게 힘이 되죠. 왜냐하면 오래 있다 보면 애기들이 약간 비슷한 코스를 밟거든요. 그럼 좀 도움도 줄 수 있고. 전문의 시험은 1차는 실기고, 1차는 실기고, 2차는 면접이죠. 저렇게 손발을 만져보는 이유가 뭐냐면, 혈액순환이 좋냐 안 좋냐를 보는 거지. 그러니까 심장이 제일 먼 쪽이니까. 자료들 보니까 아들이 젊고 건강해. 경계에 있긴 해도 해볼만해. 저렇게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사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은, 저보다 더 힘든 걸 내가 해봤는지, 천장을 뚫어봤던 건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이식할 때 왜 크기가 중요하냐면, 간을 줄 수 있는 크기도 한계가 있거든요. 사람이 작으면 간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. 일정 부분은 줘야 되는데 간이 너무 작다 보면 그 중에서 많이 줘야 되잖아요. 어느 정도 크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. 게스트릭 베릭스 블리딩 의심됩니다. SB 튜브로 지혈 중인데 블리딩은 줄었는데 아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빠른 순간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,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식도 쪽으로 해가지고 종맹류가 잘 생겨요. 이제 지금 연락 온 거는 식도 안에서 피가 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원인이 알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위에서 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수도 있고, 그게 잘 안 되면 CT 같은 거 찍어서 피 나는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. 내가 픽스턴인지는 아시겠지? 당연히 아시겠죠. 그러니까 이제 픽스턴이라고 인턴 말미에 이제 자기가 가기로 한 과를 집중적으로 도는 시기가 있거든. 자, 픽스턴이라는 거는 레지던트가 된 겁니다. 그과에. 이제 우리가 인턴 기간이 1년이라고 치면은 3월부터 2월까지 1년을 채우잖아요. 10월 정도에 보통 결과 나와. 1, 2월을 내가 가게 될 과를 미리 도는 거예요. 천명태 교수님 환자분이신데 지나는 길에 창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어요. 이제 보통 목 3번, 4번에서 이제 어떤 골절 같은 게 생기면 신경이 다치는 게 아니라 척수 큰 줄기가 다치기 때문에 다 마비가 와버리게 됩니다. 어머 교수님, 아유 안녕하세요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
자,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이 많이 나오면은 모든 수술에서 불리해요. 그리고 일단은 체중이 많은 사람들은 신경외과 수술을 할 때 특히 이렇게 뒤쪽 수술하는 내가 좋아하는 합병증이 잘 생겨요. 간이 안 좋으면 저렇게 배가 많이 부른 이유는 간에서 단백질 알부민을 만들어야지 우리 몸에서 저 물들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알부민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물이 자꾸 삼투압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. 저렇게 윤을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떠 있으면 수술이 오래 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윤을 이렇게 감겨 놓는 겁니다. 어쨌든 이식 수술은 두 명을 동시에 수술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더 크지. 와, 근데 이러면 또 골 때리는 게 그 앞에 있는 보호자가 더 오래 기다렸잖아.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. 공유자는 6세, 체중은 18kg, 혈액형은 민찬이와 같은 A형입니다. 근데 기증자가 누군지는 알려주진 않습니다. 우리나라 아직도 장기 기증 문화가 너무 없어. 왜냐면 뇌사 판정을 할 때 신경과랑 신경외과가 들어가거든. 그런 걸 물어보기도 힘들고. 그렇게 큰 수술하고 중환자실 가는 이유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재우고 관리를 해야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은 지금 이동훈 선생님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. 눈치는 크지만 마음은 여린 닭가설전의 이동훈 선생님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사가 환자랑만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와의 어떤 관계를 사실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또 반응도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뭐 사실 제가 예상한 내용도 좀 있기도 있었지만 휴머니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의사를 의사답게 약간 좀 그렇게 만드는 내용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슬기로운 의사생활 라이팅 안에 진짜 의사로서 뭔가 교훈을 얻게 되는 약간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3화를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이제 아들과 같이 봤는데요. 감정 컨트롤을 좀 약간 미스를 해서 좀 이렇게 못 볼 거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고 딱 절제된 필요한 얘기들만 하면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하루도 닥설하시면서 즐거운 밤 되십시오. 늦은 밤 닥설하세요.